네, 악으로 한으로 악한 대리입니다. 자, 오늘은 초보 기사가 저보다 더 초보이신 분들 혹은 대리운전을 이제 시작해 보려고 하시려는 분들에게 제가 처음에 이제 대리를 하면서 궁금했거나 아니면 처음 하면서 이런 부분 좀 알고 시작했으면 좋았겠다 라고 했던 부분들을 한번 몇 가지 정리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그 말씀드리기 전에 대리를 할까 말까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전 영상에서 한번 말씀드렸는데 우선 먼저 나가 보십시오. 대리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하셨다는 건 하시는 게 맞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기 때문에 한번 나가 보셔서 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이제 영상에서 말씀드릴 것들이 그 첫 단추를 끼는 처음 나가게 되는 그 상황에서의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이제 일을 하려면 요즘 다 이제 어플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플을 깔고 어플을 이용해서 이제 일을 하게 되는데요. 어플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5가지가 있다고 보시면 되세요. 일단 플랫폼에서 하고 있는 카카오 대리, 티맵 대리, 이 2가지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보통 지역 대리라고 하죠. 지역 대리로 해서 근본적으로 아주 뭐 10년 전, 20년 전부터 저희가 전화로 해서 이용했었던 대리운전들 많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 이제 지역 대리라고 합니다. 그 지역 대리들이 어플을 쓰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로지, 콜마너, 이 2군데가 대표적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콘이라고 하는 또 어플이 하나 있는데, 이거는 이제 거의 탁송 전문이에요. 그래서 탁송을 할 게 아니면 아이콘 아예 배제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 아이콘을 빼면 크게 이제 4가지가 있는 거죠. 카카오, 티맵, 그리고 로지, 콜마너, 이렇게 4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2가지, 카카오 티맵과 콜마너랑 로지가 성격이 약간은 좀 달라요. 그래서 그 부분 좀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처음 이제 내가 대리를 하겠다라고 했을 때는 사실은 카카오랑 티맵만 가지고 일단 해보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로지랑 콜마너 하려면 일단 사무실에 등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많이 번거로운 건 아닙니다. 많이 번거로운 건 아니지만 그냥 내가 뭐 하루 이틀 하고 2, 3일 해본다면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걸 생각하면은 이제 그냥 하루 이틀 2, 3일 정도는 카카오랑 티맵으로만 해보셔도 상관은 없다. 근데 만약에 2, 3일 지나고 일주일 이상 한다. 그럼 바로 로지나 티맵 콜마너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 효용성이 제가 봤을 때는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저 같은 경우는 현재는 카카오는 거의 일주일에 5콜 타나요? 약간 그런 것 같아요. 거의 로지 콜만으로만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요. 사람마다 약간 뭐 상해수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부분은. 자, 그렇게 되어져 있고 하기 때문에 첫 번째 말씀드리는 거는 카카오나 티맵만 까셔서 거기다 이제 등록하시면 되세요. 단순합니다. 단순합니다. 면허증만 있으시면은 면허증 가지고 등록만 하시면은 하루 이틀, 2, 3일 정도면은 카카오에서 승인이 나와요. 승인 나오면 바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일을 할 수가 있고 그 어플 내에서 다 되어져 있어요. 요즘 뭐 워낙 좋은 세상이잖아요. 어플 까시면은 내가 오다리 배차를 받게 되면은 고객님의 전화번호, 또 상황실 번호, 또 고객님 거기서 누르면 고객님의 위치까지 지도로 다 나오고요. 고객님 만나보게 되면은 거기서 이제 바로 누르면 고객님이 가는 목적지까지 내비 연동까지 다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일하시는 거는 어플 내에서 굉장히 아주 편리하게 되어져 있다. 길 같은 거 하나도 몰라도 상관없고요.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어떤 그러한 기능들은 모든 어플들이 다 갖추고 있어요. 카카오, 티맵, 로지, 콜마너 전부 다 어플들이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불편 없이 다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크게 이제 카카오 티맵이랑 또 로지, 콜마너 좀 차이점이 있는 거는, 카카오나 티맵 같은 경우는 이제 보험을 가입을 해야 되잖아요. 이제 보험 같은 경우도 건당 보험이 있고 월로 드는 보험이 있어요. 근데 카카오나 티맵은 일단은 보험료를 다 지원을 해줘요. 하기 때문에 따로 우리가 보험을 들거나 가입하거나 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자동으로 된다는 거. 그런 좀 장점인 거죠.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어플 이용료가 있어요. 또 어플 이용료가 있는데 카카오나 티맵은 어플 이용료도 무료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뭐 드는 게 없어, 처음에 하실 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처음에는 카카오나 티맵으로 해보시는 게 유용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자, 반면에 로지랑 콜마너는 어플 이용료가 한 달에 15,000원이 들어갑니다. 15,000원씩 어플 하나당 15,000원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보험료도 처음에 그냥 하시게 되시면은 건당
보험료가 들어가요. 건당 보험료가 한 건당 보통 1,000원 내외라고 보시면 되세요. 뭐 900원, 1,000원 뭐 이 정도 합니다. 그 이제 내가 일을 많이 하게 되면은 하루에 내가 만약 10코를 타요. 그럼 보험료만 한 달에 하루에 10,000원이 나가잖아요. 10,000원 나가는데 내가 20일 내내 일을 하면은 25일 내내 일을 하면은 뭐 25만원이 나가겠죠. 물론 이제 그 정도까지 나가는 경우는 많이 있지 않지만, 그래서 이제 월별 보험료로 넣을 수가 있어요. 월별 보험료 넣으면은 하루에 한 3,000원 내외 정도 나옵니다. 하루에 3,000원 내외 정도. 그럼 한 달에 이제 10만원 조금 안 되겠죠. 예, 그 정도 나오고, 탁송을 하게 되면은 탁송 보험료까지 합하면은 하루에 한 4,500에서 5,000원 사이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 정도 차이가 좀 있다는 거.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로지나 콜만원은 건당 보험료가 나가야 된다는 거, 어플 이용료가 들어간다는 거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건 처음에 하실 때는 일단 티맵과 카카오를 해보시고, 며칠 해봤는데 이거 할만하네, 나한테 내가 할 수 있겠네 라는 판단이 드시면은 바로 그냥 로지나 콜만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은 가장 중요한 건 사실상 우리가 한 달 이용하는 그 어플 이용료 15,000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루 나와서 5시간 혹은 8시간, 10시간 일을 했을 때 내 수입이 어느 정도 벌어가냐, 이게 훨씬 더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오더 건수는 로지나 콜마너가 훨씬 많습니다. 아직까지는 훨씬 많아요. 티맵은 거의 아직까지도 미비합니다. 아주 미비해요. 아주 미비하고, 카카오도 좀 미비해요. 제가 봤을 때는 뭐 많은 편이라고 하는데 그래도 로지 콜마너가 훨씬 더 많습니다. 전업 대리기사 하시는 분들은 저도 현재 전업을 하고 있으니까 전업 대리로 하시는 분들은 저는 카카오 콜 타는 게 전체 오더 비중에서 20%가 채 안 되는 것 같아요. 한 10%에서 20%? 네, 이 정도 사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가장 먼저 궁금해 하실 게, 내가 나가서 일을 했을 때 어느 정도 수입을 올릴 수 있느냐, 이게 이제 아마 가장 궁금해 하실 거잖아요. 그래서 결론 먼저 말씀드리면은, 이 일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1시간에 평균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평균적으로 2만원에서 한 3만원 정도까지, 이 정도까지 수입은 가능하다. 그리고 대신에 조건이 좀 두 가지만 딱 말씀드릴게요. 조건이 어느 정도는 내가 이 일이 익숙해졌다는 가정하에. 그럼 그 어느 정도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라고 이제 물어볼 수 있잖아요. 제 기준을 봤을 때는 한 달 정도 지났을 때예요. 한 달 정도 지나고 났을 때부터는 1시간에서 2만원에서 3만원 정도. 이게 이제 첫 번째 조건이고요. 두 번째 조건은 뭐냐? 일하는 시간대가 꼭 필요해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는 스타트 시간이 저녁 7시에서 8시 사이. 5시나 6시에 스타트하면은 오히려 더 안 맞습니다. 왜냐면은 그 시간대 트래픽이 심하잖아요. 5시 반에 내가 나갔어. 5시 반에 콜을 잡잖아요. 그럼 1시간 반 운행하고 3만원밖에 못 버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하기 때문에 그 시간대는 맞지가 않다. 그래서 7시나 8시 사이. 제가 그래서 7시 반에서 8시 반 사이, 요즘 가장 적당한 것 같아요. 그때부터 새벽 1시에서 3시 사이까지, 보통 새벽 한 2, 3시, 아니면 새벽 1, 2시 요 정도 사이까지요. 그렇게 일을 했었을 때 2만원에서 3만원 정도 맞추는 거는 충분히 가능하고, 그 정도 수입이 가장 적정한 수입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자 7시부터 2시까지 일을 한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은 7시간 일을 하는 거죠. 7시간 일을 해서 시간당 3만원 해서 20만원 정도, 21만원, 그러니까 20만원 정도 수입이 나왔다. 요 정도 나오는 건 되게 잘한 날이에요. 그 정도면은 꽤 잘한 날이다. 그리고 2만원 나왔다. 그럼 14만원, 한 15만원 잡을게요. 15만원 나오면은 그냥 어느 정도 그냥 적당히 잘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하기 때문에 보통 이제 투잡이 됐건 전업이 됐건 간에 그 정도 시간대가 대리일은 가장 효율성이 좋고 최적화가 되어져 있다고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7, 8시에 나와서 내가 새벽 1, 2시나 2, 3시까지, 그래서 7, 8시간 일을 해서 15만원에서 한 20만원 정도 버는 거, 요 정도 수입이 가장 이상적이에요. 그거보다 물론 저는 이제 이 일을 빨리 배우고 싶어서,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게 가장 모범 답안이 있고 최적화가 나오느냐 해서, 지금도 요즘 마찬가지예요. 어제도 뭐 한 15시간, 16시간 정도 일하고 들어왔는데 다 해보고 있어요. 막 이것저것 막 다 부딪혀보고 다 해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효율이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시간 이상을, 그러니까 새벽 3시 이후부터 뭐 아침 새벽 5시 혹은 새벽 6, 7시까지 할 수도 있겠죠.
물론 그렇게 해서 효율을 더 내는 날도 가끔 있어요. 근데 그건 가끔인 거고, 쭉 계속 해보면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이상의 시간을 넣었을 때 효율을 더 올리는 건 사실상 제가 봤을 때 거의 불가능합니다. 아니면 낮에 뭐 12시에 나와서 오후 2, 3시에 나와서 탁송할 수도 있겠죠. 아니면 아침 9시부터 나와서 탁송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모든 시간대를 제가 지금 뭐 3달 정도째까지 하루에 거의 매일 15시간, 18시간씩 일을 하면서 그 지금 답을 찾아보기 위해서 다 해봤거든요. 거의 다 해본 것 같아요, 이제는. 네. 근데 방금 말씀드린 그 시간대의 효율성을 넘어서는 방법은 제가 봤을 때는 없습니다. 네. 아주 그냥 단언컨대 말씀드릴 수 있어요. 가장 이상적인 시간은 이제 그렇게 되어져 있다. 근데 이제 물론 그럼 나는 하루에 15만원에서 20만원이 아니라 30만원 혹은 그 이상도 벌어야 된다. 혹은 난 그렇게까지 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시간을 더 늘려서 하셔도 돼요. 예. 그 효율성이 조금 떨어지는 것 뿐이지 안 나오진 않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만약에 10시간 일을 해서 시간당 2만원이 나온다 가정 해볼게요. 그러면 20만원을 버는 거잖아요. 근데 20시간 일을 해요. 20시간 일하면은 시간당 17,000원이 나와요. 그럼 34만원을 벌 수 있는 거죠. 이런 개념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수익 금액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적정한 수입이라고 생각하실지, 아니면 와 생각보다 되게 많이 버네? 라고 생각하실지, 아니면 너무 못 버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 그냥 적정 금액을 생각을 해요. 어떤 분들은 야 되게 많이 번다고 생각할 수 있으실 텐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일하는 노동의 강도는 생각보다 그렇게 세진 않아요. 노동의 강도가 그렇게 세진 않습니다. 왜냐면 운전하는 일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운전을 이게 약간 노동의 강도는 좀 달라요. 몸이 좀 축나는 느낌? 이런 분은 분명히 있어요. 근데 금액적인 부분에서 제가 봤을 때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리스크가 있다는 거예요. 사고 위험에 항상 노출되어져 있다는 거죠. 그 리스크에 대한 어떤 보상 금액 때문에 조금 더 이 일이 조금 더 보상이 있는 일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또 하나 또 반대로 또 단점은 뭐냐면은 스킬업이 더 이상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5년이 지금 쓰는 내 시간과 수익과 그냥 맞바꾸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자, 제가 예를 들어서 어떤 일을 배우면서 일을 해요. 그럼 내 기술력이 올라가잖아요. 기술력이 올라가면서 1년차가 넘어갔을 때 수입이 더 높아지고, 2년차 됐을 때 수입이 더 높아지고, 혹은 5년차가 돼서 넘어가지면은 훨씬 더 많은 수입이 생긴다는 거죠. 근데 이 대리운전이라는 거는 제가 봤을 때 물론 기본은 익혀야 되기 때문에 그게 뭐 3개월이든 6개월이든 그게 지나고 나면은 사실상 시간이 연차가 지나간다고 해서 나의 어떤 밸류라든지 수익이 더 올라가는 건 없다는 거죠. 계속해서 내 시간과 그냥 수입을 맞바꾸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이상에서 미래가 없는 일이라는 건 확실해요. 그러다 보니까는 대리를 오래 하신 연차 많이 되신 분들은 젊은 친구들 일을 할 때 빨리 해서 졸업해라, 빨리 졸업해서 나가라, 이 표현을 쓰는 이유가 아마 그 이유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차이가 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 리스크가 있다는 건 뭐냐면은 사실상 운전하면서의 리스크도 굉장히 커요. 실제로 죽을 수도 있는 일이잖아요. 내가 아무리 안전하게 운전한다고 사고 나는 거는 내가 운전하는 게 아니라 옆에서 덤프트럭이 날 와서 그냥 받아버리면 저도 가버려야 되니까. 근데 우리가 일례로 어떤 사무직 업무를 본다. 그럼 일하다가 죽을 일은 사실상 거의 없잖아요. 물론 뭐 다른 의미에서 뭐 과로사 뭐 이런 거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건 이제 번외로 얘기를 봐야 될 거고, 하여튼 이제 그런 노출이 있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운전하면서의 리스크보다 실제로 더 리스크가 큰 거는, 저처럼 전업을 하게 되면 장비를 타고 다닌단 말이에요. 전동기를 타거나 킥보드를 타고 다니거나. 이게 정말 너무 위험한 거예요. 아주 너무너무 위험해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냥 목숨 내놓고 다니는 건 거의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왜냐면 내가 아무리 안전하게 인도로 다닌다 하더라도 횡단보도를 건너든 가끔씩 공도를 탈 수밖에 없는, 공도밖에 없는 길도 있어요. 다니다 보면 인도 자체가 없는 길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도로 다녀야 되든 또 계속해서 새벽녘에 다녀야 되고, 그래서 그 리스크가 아주 커요. 그래서 전동휠이나 킥보드를 타고 다니시면은 그 리스크가
그냥 뭐 몇 배, 몇십 배가 올라가지는 거고요. 또 반대로 걸어 다녀도 마찬가지예요. 걸어 다녀도 새벽 계속해서 내가 일을 하면서 걸어 다닌다는 것 자체가 그것 또한 사고의 리스크에 분명히 노출되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리스크에 대한 어떤 보상이 같이 포함이 되어져 있다 라고 봤을 때는 수입에 대한 적정선은 제가 봤을 땐 적당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뭐 적당한 부분이겠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하게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수년, 수십 년간 가격이 책정돼서 온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부분이겠죠. 자, 그리고 이제 일을 하시면서 일하는 이제 요일에 따라서 또 굉장히 또 차이가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 제가 특히 이제 투잡하시려는 분들한테 도움이 좀 될 얘기 같은데요. 왜냐면 전업하실 분들은 어차피 거의 뭐 일주일에 뭐 하루 정도나 이틀도 빼고는 다 나와서 일을 하셔야 되니까. 근데 그분도 마찬가지네. 언제 쉬어야 되는지 알아야 되니까요. 제가 봤을 때는 저는 이렇게 나눠요. 월화, 수목, 금토. 그 나머지 따로 일요일. 이렇게 나눠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일이 가장 없는 날은 월요일입니다. 월요일. 월요일, 그 다음 없는 날 화요일. 그래서 월화. 그래서 일주일에 내가 하루를 쉰다 하면은 저는 월요일에 쉴 것을 추천드려요. 아니면 뭐 일요일에 쉬어도 상관없습니다. 월요일이 일이 가장 없어요. 월요일은 그냥 아주 없어. 나와서 월요일날 아까 제가 시간당 2만원, 3만원 말씀드렸잖아요. 월요일날 나와서는 3만원 찍는 거는 거의 불가합니다. 2만원 정도로 이제 선방을 치면은 잘한다라고 할 수 있고요. 2만원도 안 되게 수입이 올라올 확률도 아주 높아요. 월요일은 아주 힘들다. 화요일은 월요일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화요일도 그렇게 좋지는 않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수요일하고 목요일은 중간. 수요일하고 목요일은 중간쯤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떤 분들은, 그러니까 저도 비즈니스를 하면서 목요일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목요일, 야, 요즘 누가 회식을 금요일날 해? 목요일날 회식하지. 그래서 목요일이 되게 잘 될 거라는 생각을 많이들 하시잖아요. 그리고, 월요일 왜 안 되지? 비즈니스 하면서 술꾼들은, 술 좋아하는 사람들은 토요일에 술을 안 먹고 월요일 딱 되자마자 술 먹는 경우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였어. 저도 월요일하고 목요일날 술 되게 자주 먹었었거든요. 근데 실제 대리를 하면서 그거랑은 딱 맞진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대리를 부르는 거는 방금 말씀드렸던 그거는 그 그룹에 국한되어져 있어요. 무슨 얘기냐?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이 어떤 국한되어져 있는 얘기예요. 근데 대리를 부르는 거는 꼭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만은 아니잖아요. 블루 칼라도 있고 뭐 젊은 세대들도 있고 여러 가지 세대가 다 이제 섞여 있다는 거죠. 그냥 순수한 직장인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는 기본적인 거는 전체적인 파이로 봤을 때는 월요일이 이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또 반대로 목요일이 되게 많이 좋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이제 그게 달라요. 무조건 그냥 금요일하고 토요일이 가장 바쁜 일이 많아요. 목요일하고 금요일하고 비슷하거나 뭐 이럴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아요. 무조건 그냥 금요일입니다. 금요일이 가장 일이 많고 바빠요. 그리고 이제 토요일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금토가 가장 좋다. 그리고 일요일은 나쁘지 않습니다. 왜 나쁘지가 않냐면 일요일은 대신 이렇게 일을 해야 돼요. 일요일은 내가 만약에 8시간 일을 한다고 가정하면은 2시에 나와서 10시까지나 4시에 나와서 12시까지 이런 식으로. 왜냐면은 점심 오후 때부터 일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리고 반대로 10시나 12시 정도 12시 넘어가면서부터는 거의 이제 일이 없다고 봐야 되겠죠. 일요일은 내가 저녁에 8시에 나와서 그러니까 7, 8시에 나와서 평소대로 뭐 새벽 2, 3시까지 이렇게 하면 안 맞습니다. 그렇게 일을 할 거면 그냥 쉬는 게 나아요. 쉬는 게 낫고 일요일 날은 일을 하시려면은 오후부터 밤까지만 이렇게 이제 세팅해서 일을 하시면 괜찮습니다.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번외적인 얘기로 비 오는 날 아주 좋아요. 비 오는 날. 비 오는 날은 평상시보다 30%에서 50% 정도 매출이 뜁니다. 왜냐면은 보통 투잡하시는 분들 비 오는 날 거의 다 일 안 하세요. 그리고 전업하시는 분들도 안 나오시는 분들 꽤 많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비 오는 날은 저는 아예 그냥 우유를 샀어요. 그러니까 편의점 파는 일회용 우유 말고 그냥 완전 전문 우유, 전문 우유 사서 우유 입고 그냥 다니면서 일을 합니다. 완전 좋아요. 왜냐면은 손님들도 비가 오기 때문에 늦게 오는 거 당연히 이해해 주시고요. 그리고 기사님이 워낙 부족하기 때문에 단가는 엄청 세지고 하기 때문에 수입은 올라가고. 그러니까 불편한 거는 그냥 비가 온다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내가 우유 입고 비 좀 맞으면 뭐 어때요? 돈 버는 일 하는 건데 아무 상관 없습니다. 그래서
비 오는 날 굉장히 수입이 좋다라는 거. 그리고 제가 추석 때 일을 해봤는데요. 추석 때 제가 연휴 때 연휴 마지막 날 아예 일이 없어요. 연휴 마지막 날 하루 쉬고 나머지 연휴 때 전부 다 일했거든요. 하루도 안 쉬고 일했는데 연휴 때는 그냥 점심 12시부터 밤까지 새벽까지 일이 계속 많아요. 매출이 평상시보다 2배 이상 뜁니다. 제가 추석 때 거의 매일 하루에 4, 50만 원씩 하루도 안 쉬고 매일 벌었었던 것 같아요. 완전 오히려 대목이야, 대목. 그런 날도 이제 그것도 그러니까 공급 수요에 따라서 계속 움직이는 거죠. 대리기사님들 안 나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고. 근데 추석 때 뭐예요? 술 좋아하시는 분들, 직장 다니시는 분들 전부 다 술 먹거든요, 낮에. 집에 가기 전에 친척집 갔다가 무조건 다 대리 부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은 넘쳐나고 아주 좋아요. 번외적으로 일단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 일을 하면서 많은 손님분들한테 질문을 아주 많이 받는 것 중에 하나가 술 취하신 분들 이렇게 대하시는 게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지 않습니까? 흔히 말하는 진상들 많지 않습니까? 질문 아주 많이 받거든요. 먼저 결론 먼저 말씀드리면 없습니다. 물론 아예 없진 않죠. 근데 없다고 표현할 정도로 없어요. 정확한 수치 말씀드리면 제가 한 달에 아마 평균적으로 한 200콜 정도 이상 타거든요. 그러니까 200분 이상의 손님을 모신다는 거죠. 한 달에. 그랬을 때 한 달에 한 분 정도 뵀었던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좀 욕을 하신다든지 너무 저한테 뭐 이렇게 하대하면서 얘기를 한다든지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진상 같은 사람을 한 달에 한 분 정도 봤어요. 한 달에 한 분 정도. 나머지 분들은 아예 없습니다. 아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저는 일하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사람들의 어떤 시민의식, 국민의식 이 수준이 굉장히 올라가져 있어요. 굉장히. 오히려 이제 이렇게 왔을 때 굉장히 고마워하시고 고생 많으시네요. 이렇게 생각해 주신 분들이 아주 많으시고요. 또 사실은 또 이제 또 대다수는 한 60%, 70%는 주무십니다. 주무시는 분들 60, 70%. 여담 나누면서 가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일단은 그런 걱정은 거의 안 하시고 나와도 돼요. 아마 나와서 일해보시면 그 부분은 깜짝 놀라실 거예요. 아, 그런 불편은 거의 없구나. 물론 어떤 분들은 되게 많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신데요. 근데 그거는 제가 봤을 때 그분의 어떤 문제가 좀 있다고 봐요. 왜냐면 이 일 같은 경우도 다른 분을 안전하게 귀가를 시켜준다는 어떤 서비스직의 전 하나로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일단 손님을 대하는 기본적인 마인드 생각은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거죠. 우리가 식당을 갔을 때 식당에서 음식을 제공해주는 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온 손님한테 어찌됐건 그 외 서비스도 전 제공한다고 생각한단 말이죠. 음식만 맛있고 나머지 서비스 하나도 없어. 우리 안 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봅니다. 운전해주는 업을 해주면서 기본적으로 뭐 친절히 말씀드리고 뭐 하는 거 당연한 거겠죠. 그래서 그렇게만 했을 때는 큰 문제는 없다라고 보여져요. 근데 저도 이제 그 한 번 손님이 저한테 굉장히 막 뭐 하고 이렇게 좀 부딪혔을 때 돌이켜 보니까는 그날 저도 컨디션이 좀 안 좋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도 기분이 안 좋으니까 손님 술 먹은 사람이 막 이렇게 좀 안 좋게 얘기했을 때 저도 그냥 맞받아치고 막 이러면 이제 약간 서로 트러블이 날 수 있겠구나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반대로는 뭐 손님이 뭐 술 취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냥 네 그러세요 고객님 이러고 그냥 넘깁니다. 대다수 넘기고 하면은 큰 문제되거나 할 건 별로 없어요. 자, 물론 반대로 내가 성격이 어지간한 거를 잘 넘기지 못한다. 뭐 욱한성이 너무 많다. 하시는 분들은 추천드리진 않아요. 그렇게 따지면 그런 분들은 이제 아마도 뭐 하루에 내가 10콜을 산다면 그 중에 뭐 두세 번은 뭐 부딪히겠죠. 그러면 이제 일하는 게 서로 고대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추천을 안 드려요. 그 이제 또 한 가지 이제 추천 안 드리는 분들은 요새 두 가지가 딱 더 있는 것 같아요. 운전이 아예 안 맞는 분들 분명히 있어요. 운전이 미숙하다든지 아니면 차에 대해서 조작이 좀 미숙하신 분도 있을 수 있잖아요. 왜냐면은 차들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수입차부터 국산차, 혹은 뭐 1톤 트럭 정도까지 다 운전하는 거기 때문에 뭐 승합차, RV차 등등 해서 그래서 근데 그 부분은 이제 일하다 보면 아마 익숙해질 겁니다. 금방 익숙해진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운전하는 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내가 주차라든지 운전을 잘하고 못하고 이게 상당히 어느 정도는 중요해요. 왜냐면은
그 상황에 다 처음 맞부딪히는 상황이 되는 거고, 길도 계속해서 처음 가는 거란 말이에요. 예. 다 초행길 다녀야 되는 거고. 근데 그런 운전의 미숙도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은 제가 봤을 때 분명히 사고 나고 길을 잘못 들어가게 되고, 일 자체가 아예 그냥 꼬이는 상황이 제가 봤을 때 많이 나온다고 봐요. 근래 이제 유튜브 어떤 분도 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 영상 보니까는 사고 난 영상 올리고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운전을 못하는 걸 둘째 치고요. 그런 문제가 아니라 그런 미숙함이 있다 보면은 처음 하는 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정신이 없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되게 정신이 없습니다. 처음에는. 예. 이거 정신없고 저거 정신없고 막 이러다 보면은 그런 미숙함이랑 이제 같이 결부되면 이제 사고까지 이어질 수 있는. 그럼 이제 자신의 이제 어떤 건강상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다른 사람 손님도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제 아예 그냥 처음에 추천을 안 드리는 게 맞다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또 한 가지는 이제 길치 방향치. 이건 또 왜 그러냐면은 운전하면서 이제 찾아가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거 당연한 거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고객님을 찾아갈 때 문제가 되게 커요. 자 보세요. 제가 이제 여기서 안산에서 만약에 의정부 어디를 이제 대리를 운전해서 갔어요. 운행이 끝났어. 그럼 끝나고 그 아파트에서 나오겠죠. 나왔을 때 거기서 이제 콜을 다시 잡잖아요. 그럼 의정부 내가 처음 가본 지역에서 또 어딘가 그 손님한테 이동을 해야 되는데 그 손님의 주소를 받았어요. 그럼 네이버에서 내가 뭐 카카오 지도나 검색을 하잖아요. 그럼 방향을 정확히 내가 판단할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 방향을 못 찾으면은 내가 어디 있고 어디로 가는지 찾는데 그 감 잡는 데만 해도 5분 이상 걸려요. 그럼 일단 그 일 자체가 되지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방향치, 길치신 분들은 이 일을 하면서 그런 데에서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러면서 일 자체가 아예 안 되는. 자,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추천드리지 않는 거 딱 세 가지예요. 내가 욱한 성격이 너무 많아서 술 취하신 분들을 계속 대하는 게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 안 하시는 게 낫습니다. 다른 일 알아보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운전이나 자동차에 너무 미숙하신 분들. 분명히 사고 나고 아주 그냥 두 달 이내 거의 무조건 사고 난다고 봐야 돼. 뭐 접촉사고가 됐건 주차하면서도. 왜냐면은 생각보다 일을 처음 하시기 때문에 정신이 없어요. 한두 달만 지나도 그 정신없는 건 없어져요. 저 같은 경우도 처음 한 달 정도 되게 정신이 없었던 것 같아. 지금 이제 그런 게 별로 없긴 하지만서도 정신이 없기 때문에 무조건 사고가 납니다. 운전이 미숙하고 자동차에 관해서 아주 미숙하면요. 그런 부분들. 그리고 길치 방향치. 일하면서 스스로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게 돼요. 너무 많이 받게 되기 때문에 차라리 그냥 다른 일을 알아보시는 게 나을 것 같다. 이 세 가지 부분. 이 세 가지 부분만 해당이 안 되시면은 제가 봤을 때는 일에 적응해서 일하기에는 아주 괜찮습니다. 자, 그렇게 일단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이제 대리운전 초보 백서 같은 느낌으로 한번 이제 영상을 찍고 있는 건데요. 오늘 말씀드린 거는 아주 진짜 너무 기본적이고 이제 기본적 베이스라고 할 수 있죠. 이 일을 하는 데 있었던 베이스 같은 말씀 드린 거고 다음번에는 또 이제 실질적으로 일을 할 때 필요한 것들, 준비해야 될 것들 뭐 이런 것들을 하나씩 좀 정리해가지고 말씀 한번 전달해드리도록 할게요. 이미 대리운전을 하셔서 뭐 한두 달, 두세 달만 지나신 분들한테는 뭐 다 이제 알게 되신 내용이겠지만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그리고 이제 시작을 해보려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봤을 때 영상이 아주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어떤 그런 걸 좀 찾아보지 못하고 그냥 시작을 했거든요. 영상 보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처음에는 그냥 카카오 대리나 아니면 혹은 다른 대리를 골라서 해야 되는 결정을 해서 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같이 할 수 있다 이런 생각 하지도 못했어. 그래서 처음에 카카오 대리로만 한 일주일간 했거든요. 근데 딱 지나와서 로지라는 걸 알고 나서 야 이런 신세가 있었던 거야. 일주일 동안 나는 약간 바보짓 했었구나. 야 이런 정보를 좀 미리 알고 있었으면은 훨씬 더 좋았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죠 당연히. 그래서 이제 그런 아쉬운 생각들을 한 게 있었기 때문에 야 이런 부분들을 방금 말씀드렸던 분들한테 제가 영상으로 미리 좀 이렇게 말씀을 전해줄 수 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취지로 이렇게 영상 한번 남겨보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조금이나 이렇게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영상을 남기는 거니까요.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제가 또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더 알찬 내용, 알찬 구성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물러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